자칭 당선자가 부메랑 자업자득 자충수에 죽을 것으로 관측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한인 회장에 출마하시는 분들이 10만 달러 공탁금 기탁금을 내죠. 그런데 남자 박요한 씨는 10만 달러를 분명히 많이 오답니까? 끊어서 냈는데 납부했는데, 스칼렛 여자 경우는 10만 달러 공탁금을 냈다고 수표는 들어댔는데 이 수표에는 돈이 없는 수표가 아닌가. 그래서 박요한 변호사 팀에서 스칼렛 당신이 납부한 10만 불 공탁금이 어디 있느냐, 언제 어느 시간에 은행 구자에 입금시켰느냐, 그 파일을 내놔라. 그랬더니 내놓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스칼렛이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한 달 안에 내놓겠다, 은행 구자를 말이죠, 제시하겠다. 한 달 안에. 제가 하루는 낼 수 있는데 왜 한 달이 걸립니까? 그러니까 상대 원고측 변호사가 안 된다, 2주 만에, 앞으로 2주 안에 내놔라. 그래서 아마 8월 15일 전후 점검물이 제시됩니다. 만약 여기서 스칼렛이 공탁 기탁금 10만 달러를 내지 않고 낸 것처럼 선거관리위원장 여자와 짜고 우리 교민들을, 회원들을, 유권자들을 농락했다, 사기쳤다 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작살이 난다. 한인회관을 떠나야 된다. 그런 결과가 올 것으로 봉 기자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한나라당 지지파, 민주당 지지파, 앞으로 2년 정도가 남았죠. 해외 참정권 실시가. 그런데 벌써 8월달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 LA는 한판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물론 한나라당 팀에서 먼저, 지지파들이 먼저 결성한다 깃발을 올렸기 때문에 덩달아 야당을 지지하는 호남 세력들이 주축이 돼서 우리도 한판 붙겠다. 발기총회를 어제입니까? 오늘 시간으로 계산은 내일입니다만은 대대적인 결성식을 가졌습니다. 네. 앞으로 우리 로스앤젤레스는 이와 같이 한국판 소위 여야 대결 구도가 돼서 재미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막걸리도 고무신도 주고받는 일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때에 특히 오늘 본 기자는 우리 미국 정부가 이라크에서 전투병력을 다 뽑아내죠. 이달에 8월달에. 그 다음 한국에 있는 주한미군 일부를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그 미명 이름하에 다른 해외 지역으로 파병도 할 수 있다, 빼돌릴 수 있다, 그런 얘기가 오래전부터 있었는데, 그런 움직임을 보는 때에 강도 높은 대북 압박 제재 등등 미국의 액션들을 볼 때 미국이 설마 한반도에서 다시 한번 북한의 남침을 유도하는 것인지, 아니면 핵 공격을 해서 북한 땅을 완전히 그냥 초토화시키려고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상한 움직임들이 나타나서 우리 미국의 소위 한반도 정책, 북한 손보기 그 전략들이 그 끝이 어딘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방송 진행되는 이 시간에 어저께 지금 뒤에 백그라운드에 나오고 있죠. 어제 서울에 있는 극동포럼 이 팀들이 LA에 왔습니다. 그런데 LA에서 활동하는, LA에서 교육받은 1.9세대입니까? 그 영어 잘하는 젊은이들이 행사장에서 행사 진행은 매끄럽게 잘 했는데 첫 스타트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대체로 중요한 행사를 할 때는 반드시 애국가, 미국 국가를 부르는 국민 의례 순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방 1령입니까? 그 변호사라는 사람이 주도를 했는데 한두 사람이 자기들 영어 실력, 스피치 연습장인지 영어는 잘하는데 국민 의례를 안 하기로 했다,
내버렸습니다. 그래서 본 기자가 보다 못해 화가 나서 행사장에서 대놓고 말을 했습니다. 국민 의례를 왜 안 하느냐? 당신 여기서 영어 스피치하러 나왔느냐? 한마디 했더니 많은 교민들이 말 잘했다, 잘 지적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극동 포럼 에너지 외교 이명박 대통령이죠. 이상득 위원의 그 소위 엘리 방문에 관련한 강연에서 일부 정체성이 의심스러운 1.5세대, 1.9세대들, 이 젊은이들, 미국에서 공부했다는 자들, 일부 극소수, 애국가 하면 부르는 것도 싫어하고 미국 국가를 부르는 것도 싫어하는 이런 젊은이들이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불쾌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다. 앞으로 이들이 10년, 20년 후에 이 로스앤젤레스 땅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어떻게 사랑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어떻게 연민하고 생각할지 두고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네, 로마 육군 군사 교과서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군사 교본이죠. 국가가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 준비를 하라. 파워가 강한 힘에 대해서는 감히 적군은 우리들을 공격하거나 반격하지 못한다. 모욕하지 못한다. 그래서 국가는 국민도 마찬가지겠죠.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 준비를 하라. 이런 명언을 들어보면서 이 방송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박정희 대통령은 금과 옥조로 쓴 얘기 있죠. 유비무환, 싸우면서 일하자, 그런 캐치프레이즈가 있었습니다. 오늘 특히 한반도 서해 북방 한계선 아래서 우리 군인들이 국토를 사수하기 위해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훈련하는 그 모습, 그 상황 뉴스를 들으면서 느끼는 바 있습니다. 평화를 원한다. 그래서 우리는 불가피하게 언제든지 항시 전쟁 준비를 하겠다.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들이 홈리스가 아닌 우리들, 새빵살이 하는 사람들, 남의 집 아파트나 하우스에 새들을 사는 사람들, 자기 집이 없는 사람들, 마이 홈이 없는 사람들, 그분들이 앞으로 돈을 저축해서 집을 산다면 몇십 년이 걸립니까? 평균 10년이 걸리죠. 본 기자는 30년이 됐습니다만 집 한 채 없습니다. 집 하나 마련하는데도 10년 이상이 걸리는데, 나라 국가를 세우는데도 1000년의 세월이 걸립니다. 그러나 그 1000년 동안 노력해서 세운 그 국가가 무너진다면, 그것이 무너진다면, 하루아침에 무너진다? 이 순간 무너진다? 네, 시인 바이런이 그런 말을 하지 않아도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네, 한미연합 군사훈련 2010년 12월 달까지 진행된다는 이 한국일보 기사를 보면서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한반도 사태 전쟁으로 가지는 않을지 그런 우려를 할 때 전술한 대로 미국 정부가 유독 타이밍을 맞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북한의 옥죄는, 목을 조는 압박 전략 전술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 내일쯤 김정일의 소위 비자금, 해외에 예치된 비자금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고 합니다. 북한이 얼마나 많은 돈들을 곳곳에 뿌려놨는지, 어느 은행에 내 돈이 있는지, 김정일이 자금이 있는지 모르는 통장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미국 정부가 알아서 북한에 알려줬다고 하는데, 어쨌든 지금 불법 활동하는 북한의 기업, 개인,